안녕하세요. 오늘 책거울이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원천, 꿈을 이루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타라 스와트 지음, 백지선 옮김, RH 코리아 출판사입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이 바뀐다. 돈과 사랑, 성공을 얻는 인생 업그레이드 코칭.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자기혁신의 비밀, 더 타임즈, 포브스, 데일리 메일 주요 일간지 강력 추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 인생을 바꿀 기회가 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찰나의 순간들은 동업이나 이직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모르는데도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되거나 잊힌다. 그러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정신을 훈련하고 찰나의 순간에 집중해 영속적인 변화를 일구는 법을 배우면 누구나 그러한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건강과 행복, 부와 사랑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능력, 다시 말해 우리의 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정신을 개조하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장담해왔다. 회의적인 시각이 있긴 하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세대 전부터 시크릿에 소개된 방식을 믿고 따랐다. 왜 그랬을까? 신비주의적 측면을 제거하고 보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신경과학 및 행동심리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은 임원들의 정신력을 강화해주는 코칭 전문가 및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원래 나는 정신과 전문의 겸 신경과학자였다. 당시 행했던 수많은 연구와 훈련 덕분에 나는 인간은 누구나 정신의 작동 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근거 기반 심리학계와 신경과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갈망하는 삶을 실현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의뢰인뿐 아니라 나도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룰 열쇠, 즉 내가 소스라 칭하는 것이 뇌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오래 여정을 거쳤다. 이 책에는 나와 내 의뢰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사고 기법뿐 아니라 최신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된 정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삶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이 책에 소개된 간단한 단계들을 따른다면 앞서 말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전보다 더 많이 포착해 본인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계 이민 1세대였던 부모님의 맞이로 태어난 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런던 북서부에서 문화적 신념과 음식, 언어가 특이하게 뒤섞인 유년 시절을 보냈다. 현기증이 날 만큼 다양한 사고방식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늘 혼란스러웠다. 집에서는 요가와 명상이 일상이었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권장하며 강황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따랐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신에게 그 음식을 바치는 의식을 행해야 했다. 부모님은 이러한 생활 습관이 왜 유익한지 설명해 주시려 했지만 나에게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그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고 가정과 바깥 세상의 분위기가 일치하는 단순한 삶을 꿈꿨다. 남동생과 나는 학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개념을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았지만 집에서는 제단에 음식을 올리고 향을 피우며
조상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조상들이 다른 차원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이다. 놀랍게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로 환생했다고 굳게 믿었다.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자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한이었던 할머니가 환생한 몸이라 나는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우리 가족은 내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자 삶과 죽음을 다루는 신성한 존재인 의사가 되길 바랐고 나는 두말 없이 내 앞에 놓인 길을 성실히 걸어 대학에 합격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몇 년은 정신의학과 신경과학에 끌렸다. 나는 누구이며 나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은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20대 때는 어릴 적부터 짊어진 가족의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타고난 문화적 유산을 거부했다. 집에서 나와 대학 친구들과 살았고 패션에 관심이 생겨 옷차림으로 나를 표현했으며 유럽과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녔다. 연애에도 조심스레 발을 들여 나처럼 정신의학을 공부한 남자를 만났다. 그와 결혼을 하고 함께 호주를 거쳐 버뮤다 제도에서 살면서 세계관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짜 전환점은 내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30대 중반에 찾아왔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30대 중반,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오랜 근무 시간과 과도한 업무에 지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들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나는 인간의 고통을 무수히 목격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 목도했다. 무엇보다 정신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들에게 약물이나 입원 치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건강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따르고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면 그 효과가 쌓여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나는 병증을 치료해 환자를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데 만족하지 못했다.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급성이 된 증상을 뒤늦게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건강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면 세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병원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신은 하필 남편과의 불화로 나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을 때였다. 매달릴 곳 하나 없이 깜깜한 물속으로 깔아앉는 기분이었다.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이유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는지 이해하려고 안간 힘을 썼다. 인격이 형성되는 성년기의 주춧돌과 같았던 동반자가 사라지니 자아 정체성도 함께 무너졌다.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울부짖었다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할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삶이 바닥을 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나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투지가 샘솟았고 내 안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나 홀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바닥을 치기 몇 년 전, 그러니까 삶이 무탈하던 30살쯤 우연히 긍정적 사고와 시각화라는 개념을 접한 적이 있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종종 세계 여행을 다니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 근심 걱정이 별로 없던 시기였다. 당시 나는 불교와 분석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자기 개발 서적을 많이 읽었다.
자기 개발서를 무시하는 대부분의 동료 의사들에게는 대체의학으로 인식되는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념이든 적절한 때와 장소를 만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었다. 그때 읽은 책 중 하나가 다소 난해하긴 하지만 긍정적 사고의 경전이자 찰스 F. 헤넬이 썼고 1916년에 처음 출판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였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 및 명상의 힘과 같은 개념을 모아 설명한 책이었다. 책의 내용에 깊이 공감한 나는 당시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후에 꼭 해야 할 때가 되면 책에 소개된 단계별 방법을 따라해 보기로 마음먹고는 몇 년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전혀 다른 진로를 택하게 되는 등 성실히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으니 자연스레 그 책을 다시 찾게 되었다. 책에 나온 방법은 실제로 따라해보니 그 효과가 놀라우리만큼 강력했다. 나는 책의 훈련법을 따라하는 동안 매주 새롭고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 어떤 사고방식이 삶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시각화를 하니 안 좋은 상황을 사소한 부분까지 확대 해석해 암울해졌던 마음이 강력한 계시를 받은 듯 한순간에 밝아졌다. 시각화를 하면서 나는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아니라 언제까지고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구명 보트를 머릿속에 그렸다. 보트를 타고 가다 섬을 발견해 황금빛 모래사장에 발을 딛고 물을 뚝뚝 흘리며 온몸에 따뜻한 햇볕을 쬐는 상상을 하면 어느새 안도감이 들고 기운이 났다. 매년 액션보드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기도 했다. 곧 함께 살펴보겠지만 액션보드는 나만의 목표와 포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모은 판이다. 나의 액션보드는 처음에는 작은 목표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전이라면 감히 꿈꾸지 못했을 포부로 채워졌다. 몇 년 전부터는 액션보드에 붙인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액션보드에 붙인 꿈이 얼마나 많이 사소한 부분까지 실현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그때부터 나는 열정적인 코칭 전문가로서 타인과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삶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예전부터 항상 풍요의 관점과 너그러움을 삶의 본질적 가치라 생각해 우선시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나 가족, 환자에게 그 가치를 실현하느라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 이후로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무엇보다 신경과학자 겸 정신과 의사로서 쌓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대단히 흥미롭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나의 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새 삶을 개척하고 뇌의 최적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나는 뇌의 힘을 활용해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다. 또한 뇌의 비밀을 밝히는데 내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이 점차 굳어지면서 나만의 해석과 이론을 세우고 다듬었다. 내가 어른이 된 이후로 신경과학은 뇌 영상 촬영 기술의 도래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신경과학의 발전은 그동안 내가 직관적으로는 깨달았지만 선뜻 믿기 어려웠던 사실의 신빙성을 부여했다. 또한 현대 서구 사회의 삶과 맞지 않았던 내 조상이기도 한 고대 인도인들의 지혜도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다.
뇌 영상 촬영 기술은 뇌의 영향력과 정신력 및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뿐 아니라 뇌의 가소성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을 활용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개인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나는 나의 정체성과 완벽히 일치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타인도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려면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보다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내 삶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니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렸다. 신경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난해한 철학을 탐구하려니 처음에는 두 사상이 극과 극처럼 느껴졌으나 결국에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 새로운 전하를 발생시키듯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렇게 구축한 이론을 친구와 가족, 환자, 의뢰인들에게 적용했고 그들의 사연은 내 이론이 진실임을 거듭 인정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니 어딜 가나 내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년 어김없이 액션보드를 만들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꾸준히 일기에 적으면서 비난과 책임, 회피에서 신뢰와 감사로 서서히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자 이전이었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상황에서도 나만의 내적 자원만으로 오롯이 혼자 설 수 있었다. 동양 철학과 인지과학에 관한 지식을 융합하니 새로운 통찰이 쌓였고 이는 새로운 삶의 선언문으로 귀결되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는 일의 가능성과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개인적인 성취감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최신 경향에 맞으며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동안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공유할 것이다. 또한 가장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도록 뇌를 재훈련해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나만의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핵심은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 다시 말해 소스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9년간의 대학 공부와 7년간의 임상 경험, 10년간의 경영자 코칭을 거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얻은 깨달음, 즉 뇌를 통제해 삶을 바꾸는 비결을 지금부터 독자들에게 공개하겠다. 타라 스와트 박사, 런던에서. 서문. 부의 원천이란 무엇인가? 오랜 옛날 인간은 다른 영장류는 물론이고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민첩한 동물들과 생존을 다루었다. 인간은 특별하거나 비범하지 않았고 지구상의 여느 동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때는 인간의 뇌가 지금보다 작았다.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원시적 감정과 직관을 담당한 변연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를 감싸고 있는 되뇌 피질은 더없이 얇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불을 발견했다. 되뇌 피질이 진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는 능력이 생겼는지 아니면 우연히 불꽃이 튀는 걸 발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인간은 불을 잘 다스렸다. 불로 온기를 유지할 뿐 아니라 고기를 익혀 먹어 단백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소화했다. 덕분에 소화관이 줄어들었고 소화를 위한 자원이 대뇌 피질을 키우는 데 쓰였다. 결국
대뇌 피질은 피질이 감싸고 있던 변연계만큼 커졌다. 대뇌 피질의 빠른 성장은 인류의 인지 능력 발전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 된 건 급격히 성장한 대뇌 피질 때문이었다. 대뇌 피질, 즉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커지자 언어 능력과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논리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고 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의 언어는 더욱 발달했고 감정은 더욱 제어되었다. 감정보다 논리와 사실이 중시되었고 경쟁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자원은 모두가 쓰고 남을 만큼 풍요로우며 인간이 진화한 것은 그 때문이라는 힘을 잃었다. 운명과 소통하기보다는 운명을 통제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렸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별을 바라보며 공상에 잠기거나 맨발로 자연을 거니는 단순한 삶의 소통 방식이 사라졌다.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협력이나 평화로운 공존보다 권력이나 신분이 더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인간은 살아있는 그 자체보다 그저 많은 일을 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내 마음대로 스위치를 끌 수 없는 일종의 자동 조종 장치에 기대어 살기 시작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논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감정은 약점으로 치부되며 직관으로 내린 결정은 무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류의 기원을 잊어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시발점이 된 변연계를 무시하고 대뇌 피질을 숭상했다. 깊이와 열정, 본능은 경시하고 시험을 잘 보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업무상 관계를 잘 유지하는 등의 피상적인 능력, 즉 진정한 기쁨보다 물질적 이익을 낳는 능력을 중시했다. 결국 스트레스에 지배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너무 바빠,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졌다. 급기야는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심신을 좀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격변의 문턱에 선 것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믿음. 이 격변의 시대에 인간의 뇌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어릴 때는 뇌 영상 촬영 장치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 지금은 뇌의 영상을 정교하게 촬영하는 기술이 발달해 분노와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과 생각이 뇌에서 어떤 모양을 띠는지 볼 수 있다. 뇌 영상 촬영과 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부모의 양육 행동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이의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졌다. 성인의 뇌도 운동과 명상부터 인간관계와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사실 또한 입증되었다.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상은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 설파해도 과학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생각이 자석과 같으며 진동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어 우주로 뻗어나가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는 믿음을 과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다. 생각이 진동하고 공명한다는 주장은 경험과학의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맹신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상을 지지하기 어려웠다.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생각에서 원하는 바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상을 믿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다 보니
집이나 사막에 앉아 있기만 해도 세상을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오해도 생겼다.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회의론자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실현, 풍요의 관점은 그저 주술적 사고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들릴 뿐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고대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원칙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수련법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듯 위의 사상들도 신빙성을 얻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현실 인식뿐 아니라 물리적인 생활 환경과 인간관계,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거나 참고 살았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 가소성, 경험에 의해 유연하게 변하는 뇌의 능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사고방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로 놀라운 사실을 시사한다.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활발히 성장하고 변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통제하면 성인기에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뇌의 타고난 유연성을 잘만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는 이 책의 모든 이론과 훈련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사이비 과학과 달리 나는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와 몸의 연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뇌와 몸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주로 분비성과 호르몬을 주관하는 신경 내분비계와 뇌 및 척수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서로에게 파급 효과를 미친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능력은 감정과 논리를 주관하는 뇌의 건강 상태와 우리의 허락하에 뇌에서 일어난 사고의 질에 좌우된다. 그러나 오늘 뇌의 상태와 사고의 질이 어떻든 뇌의 탄력성을 이용해 신경 경로를 바꾸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진화적 이유로 고정된 뇌의 회로를 재배치해 사고방식을 민첩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자. 자동 조종 상태로 굴러가는 뇌. 우선 우리가 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해보자. 뇌의 힘을 끌어내려면 제일 먼저 뇌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 뇌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산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을 주관하며 자신감과 인간관계, 창의성, 자존감, 삶의 목표, 회복 탄력성 등 수많은 요소를 좌우한다. 뇌를 구성하는 860억 개의 뉴런은 1000분의 1초마다 우리의 몸과 외부 세계로부터 쏟아지는 감각 피드백을 해석하고 반응하며 뇌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해 보관한다. 뉴런은 감정과 행동, 기억,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연결하고 경로를 형성한다. 잠재의식 속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재조정하는 이 과정을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 인간은 항상 뇌의 피드백 루프에 따라 행동한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입력되면 뇌는 정보의 패턴을 인식해 반응 방식을 결정한다. 이 패턴 인식 체계는 자랄수록 고착화되고 그와 함께 행동 방식도 점점 더 고정된다. 출근할 때 매일 같은 길로 가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 등 삶의 많은 부분이 뇌의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굴러간다. 어떤 행동을 장시간에 걸쳐 반복해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 경로가 기본 경로로 굳어지면 그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말할 때뿐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뇌가 자동 조종되도록 내버려 두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뇌는 안전을 위해 변화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므로 변화에 직면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뇌는 위험을 회피하고 고차원적 사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편견을 무시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같은 뇌의 집행 기능을 차단한다. 뇌는 우리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다. 뇌가 자동 조종 상태로 굴러가게 두는 사람은 깊이 뿌리 박힌 자신의 습관이 어디에서 왔고 그 습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묻지 않는다. 어차피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내버려 둔다. 뇌가 자동 조종 상태로 작동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해당 신경 경로가 강화돼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뇌를 완전히 장악해 삶은 우연의 연속이며 인간은 대개 우연 앞에 무력하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신경과학계의 연구 결과 뇌의 신경 경로를 재배치하면 누구나 정신을 통제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굴 수 있다. 부의 원천, 소스. 소스는 놀랍고 복잡하고 정교하며 통합적인 뇌의 힘이다. 소스는 대뇌피질, 즉 계획하고 데이터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뇌의 진정한 힘은 대뇌피질과 변연계, 다시 말해 감정과 육감과 온몸의 감각을 생각과 통합하는 능력에 있다. 이 힘을 활용하면 내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몸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삶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 인생이 꼭 두려움과 미봉책, 불안, 후회로 점철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수치심과 슬픔이 없는 충만하고 대담한 삶을 살게 해줄 뇌를 갖고 있다. 타고난 문화유산과 현대의학 및 신경과학에 대한 지식을 조합할 수 있었던 나는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누구나 이전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스를 끌어내려면 무엇보다 뇌의 신경 경로와 패턴에 따라 촉발 사건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뇌의 신경 경로에 따라 우리는 이성을 잃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을 차단할 수도 있으며 먹는 데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힘들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평소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시련에 대한 반응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자각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즉 타인의 인식을 이해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마음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을 이용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예측한다. 타인의 행동 동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확실히 유리하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극단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 발달의 장애, 반복되는 제한된 행동, 관심, 활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려면 신경 가소성, 즉
학습하고 발전하는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혹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첩하게 전뇌 사고를 하는 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소스의 주요 목표는 뇌를 자동 조종 상태로 두지 않고 상위 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 즉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위인지, 다른 말로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뇌 부위는 전전두엽 피질이다. 전전두엽 피질은 뇌의 다른 부위에서 받은 감각 신호를 주시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사고를 통제한다. 상위 인지는 사고를 통제하고 인식을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자 뇌의 학습과 발전에 필요한 기억 모니터링과 자기 통제, 의식, 자기 인식을 모두 아우르는 지적 능력이다. 나는 오랜 시간 신경과학과 정신의학계에 종사하면서 얻은 뇌에 관한 지식과 인지과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조합해 뇌를 각성시키고 뇌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4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여기에 비밀리에 전해지는 영적 수련을 기반으로 한 훈련법을 더하는 것이 나의 코칭 기법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고 뇌를 훈련해 꿈을 실현하는 비법, 즉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에 숨은 신경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파헤칠 것이다. 21세기 과학이 밝혀낸 시각화의 힘과 시각화가 효과적인 이유뿐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주도적으로 하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액션보드를 이용해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간절히 바라는 삶을 실현하는 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그랬듯 독자들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동기부여 시스템이 작동되어 더는 부정적 사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소스 돌아보기. 이 책은 편협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과학과 영성을 접목하는 법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독자들도 나처럼 뇌의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잠든 뇌를 깨워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매 순간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인간은 누구나 부정적 사고, 패턴과 행동, 삶이 쉬워지기는 하나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방해하는 감정 때문에 고통받는다. 지금 여러분이 삶이 앞서 말한 부정적 요인들에 좌우되고 있다면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음속 깊이 가장 염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직시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일기 쓰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중요한 습관부터 하나 드리자. 바로 일기 쓰기다. 이제 곧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심신을 좀먹는 패턴과 습관을 파악한 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단계적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기장을 한 장씩 채워가면 행복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일기장을 한 권 준비해라. 일기 쓰기 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반응과 생각을 매일 적어야 한다. 길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감정과 동기, 행동을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진실과 마주한 타라. 직업적으로는 승승장구했지만 이혼한 뒤로 나는 늘 두려움으로 경직돼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염병 피하듯 피해 다녔다. 이혼하고 몇 년간은 가벼운 연애만 했고 이후 2년 동안은 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또 다시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타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혼한 뒤 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애정 관계에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 자신의 감정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나는 잘못된 믿음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내가 타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예상을 하면 그 예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나는 과거의 발목이 잡힌 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과거의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간혹 좌절할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럴 때도 다 잘 풀릴 때까지 믿음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었다. 마음을 닫는 것은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 소스 활용하기. 신경과학계에서는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쓰지 못한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속설이 있다. 사실이 아니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속설 때문에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가려지고 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뇌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지금껏 우리가 짐작해온 정도보다 훨씬 극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묻히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어렵고 애매모호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이론을 다룰 것이다. 또한 내가 환자에게, 의뢰인에게 적용했던 4단계 프로그램과 일기 쓰기나 꿈을 실현하는 액션보드 만들기를 거쳐 내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본 훈련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우선 1부, 불을 끌어당기는 힘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의 힘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소개할 것이다. 2부, 삶의 질이 높아지는 훈련법에서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와 어떻게 하면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3부, 완전한 나를 찾는 비법에서는 민첩하고 균형 잡힌 뇌가 삶의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부, 운명을 바꾸는 4주의 실천에서는 소스를 끌어낼 구체적인 실전 로드맵을 소개할 것이다. 4부는 물론이고 책 곳곳에 나올 다양한 훈련법은 꼭 직접 따라해 보길 바란다. 이 책은 과학과 영성을 융합하고 깨달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무의식적 행동을 의식적 행동으로 바꾸는 여정을 안내할 것이다. 소스의 힘을 끌어내는 첫 단계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책의 단계를 하나씩 밟으면 여러분도 새롭고 자신감 넘치는 나와 새롭고 마법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단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직시하고 그걸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를 시작하고 또 유튜브에 오디오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주는데요. 제 오디오북을 조회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다들 이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많이 접하시고 또 책에서 소개된 많은 팁들을 실생활에 꼭 적용을 해보셔서
긍정적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